안녕하세요. 저는 48세 김대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저 자신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게 된 사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72세이시고 어머니가 5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고 계세요.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건설회사에서 40년 넘게 일하시면서 우리 3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솔직히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큰형 대호는 회사 임원이라고 항상 바쁘다고 하고, 막내 여동생 미영이는 애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하고, 저도 사업 때문에 정신없다고 핑계를 댔어요. 실제로 아버지와 연락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용돈 드리러 갈 때나 명절 때뿐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초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 형제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대호, 대수, 미영아, 이번 주 일요일에 다 모여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와. 꼭 와야 해.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엄숙해서 뭔가 심각한 일인가 싶었어요. 그 주 일요일, 저희 3남매가 모두 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아버지는 거실 테이블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계셨어요. 앉아라, 다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다만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하고 싶어서. 그때 아버지가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라.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 목록이야. 첫 번째 서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 84평. 현재 시세 18억. 아버지, 이 아파트가 18억이나 해요? 그래, 내가 30년 전에 3억에 샀는데 많이 올랐더라.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셨어요. 종로구 상가 건물 2층. 현재 시세 12억. 아버지, 상가 건물도 있으셨어요? 응, 너희 어머니랑 젊었을 때 어렵게 모아서 산 거야. 세 번째는 은행 통장이었어요. 적금하고 예금 합쳐서 7억. 7억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고 너희 어머니가 살림 알뜰히해서 모은 거지. 마지막으로 주식 계좌를 보여주셨어요. 주식 투자한 것도 있어. 이것도 약 3억 정도 돼. 총 재산이 40억이었어요. 저희는 모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알려줄 필요가 있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내 나이도 많고 언젠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생전에 미리 나눠주려고 해.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어. 나중에 너희들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논현동 아파트는 큰아들 대호에게, 상가 건물은 둘째 대수에게, 그리고 예금 7억은 막내 미영이에게. 그럼 주식은요? 주식 3억은 내가 당분간 써야 할 생활비야. 저희는 모두 기뻤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단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켜볼 거야. 누가 진짜 효자, 효녀인지 6개월 후에 최종 결정할 거야. 그때까지 각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아버지, 무슨 시험 같은 걸 하시려는 건가요? 시험이라고 할 수도 있지. 하지만 특별한 건 아니야. 그냥 평소대로만 해.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나한테 주신다고 해. 정말? 그거 얼마나 해? 12억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 어머, 대박.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거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형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오늘 날씨 어때요? 몸은 괜찮으시고? 응, 괜찮아. 점심은 드셨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던 형이 갑자기 매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직접 찾아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한우 사왔어요. 같이 드실까요? 웬일이야? 평소에 이런 적 없었는데. 그냥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가끔 좋은 거 드셔야죠. 저도 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도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뵈러 갈게요. 그 주말 저희 가족이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내와 딸 은수, 아들 민수까지 다 데리고 갔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순이야, 고생했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도 평소보다 훨씬 친근하게 굴었어요. 사실 아내가 미리 단단히 주의를 줬거든요. 아버님, 제가 오늘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만들어 드렸어요. 평소에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막내 미영이었어요. 미영이는 평소에 정말 바쁘다고 아버지한테 잘 안 왔는데 갑자기 일주일에 2번씩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반찬 좀 해다 드릴게요. 뭘 그런 걸. 나 혼자 해 먹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챙겨 드실 텐데. 미영이가 김치, 나물, 조림 등 반찬을 만들어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미영이 남편까지 데리고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자주 못 뵈어서 죄송합니다. 아, 성민이 왔구나. 아버님, 제가 마사지기 하나 사왔어요. 어깨나 허리 아프시면 쓰세요. 평소에 미영이 남편은 아버지한테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마사지기까지 사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삼남매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매주 돌아가면서 아버지 댁에 가고 안부 전화는 거의 매일 하고 좋은 음식이나 건강용품도 자주 사다 드리고 요즘 너희들이 많이 바뀌었구나.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더 신경 써야죠. 맞아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뵈러 올게요. 그런데 2개월쯤 지나니까 우리 형제들 사이에 묘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형이 아버지 댁에 가전제품을 새로 사다 드렸어요. 아버지, 냉장고가 너무 오래됐더라고요. 새로 사드렸어요. 뭘 이런 걸. 돈이 얼마나 들었을 건데. 아버지 편하시라고 하는 건데요. 에어컨도 새로 달아드릴게요. 그러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저는 안마의자 사드릴게요. 요즘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마의자까지 뭐하러.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미영이도 지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청소 아주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해드리시면 돼요. 청소는 내가 하는데 아버지가 직접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3개월째 되니까 아버지 집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새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 최신 TV까지 없던 것들이 다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은 계속 서로 눈치를 보면서 누가
누가 더 효자인지 경쟁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대수야, 너 요즘 아버지 댁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형은 뭐 매일 전화하시면서 아버지가 피곤해하실 수도 있어. 형도 마찬가지죠. 미영이도 저한테 따로 얘기했어요. 오빠,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닐까? 왜? 아버지가 싫어하세요? 그런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먼저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6개월 후에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형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맙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심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간에 문제가 있대. 뭐라고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대. 그 소식을 들은 저희 형제들은 모두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형이 저한테 조용히 전화했어요. 대수야, 혹시 아버지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면? 왜요? 재산 분할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형,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맞나요? 아니,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저는 형의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아픈데 제일 먼저 재산 걱정을 하다니. 그리고 며칠 후 미영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오빠들, 혹시 아버지가 정말 위험하면 법적으로 미리 정리해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아,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저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아버지한테 잘했던 이유가 순수한 효심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걸. 그리고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정상 범위예요. 그럼 괜찮다는 얘기죠? 네. 술 좀 줄이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는 모두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를 다시 불러 모으셨어요. 너희들 다 와라. 얘기할 게 있어. 저희 3남매가 모였는데 아버지 표정이 심각했어요. 지난 5개월 동안 너희들 행동을 쭉 지켜봤어.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 너희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하더라. 너희들이 변한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재산 얘기를 한 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늘고 선물도 많이 사오고 관심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검사 받는다고 했을 때 너희들 반응을 봤어. 아버지, 내 건강이 걱정된 게 아니라 재산 정리가 걱정된 거잖아.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 재산 얘기 안 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했겠어? 아버지, 저희가 정직하게 대답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저희는 정말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실망한 건 너희들이 서로 경쟁했다는 거야. 아버지, 누가 더 많이 받을까봐 서로 눈치 보면서. 이게 가족이야? 아버지가 숨을 깊게 쉬고 말씀하셨어요. 재산 분할은 취소한다. 뭐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야. 죽고 나서 법대로 나눠 가져. 저희는 모두 당황했어요. 아버지, 그럼 그동안 뭐 너희들이 연기한 거 알고 있었냐고.
아버지, 저희가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진심이었다면 재산 얘기 전에도 이렇게 했어야지. 아버지의 말이 정곡을 찔렀어요. 정말 반박할 말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살자. 서로 부담 주지 말고. 아버지,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알았으면 됐어. 이제 그만 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 취소됐어. 재산 분할.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어. 우리가 재산 때문에 연기했다는 걸.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정말 부끄러워. 그리고 며칠 후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대수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아버지한테 진짜 미안해. 앞으로 어떻게 하죠? 저희는 며칠 동안 아버지한테 연락도 못 드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서요. 그런데 일주일 후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대수야, 잘 지내니? 아, 아버지. 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와봐. 네. 가겠습니다. 그 주말 저희 삼남매가 다시 모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앉아라.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차를 끓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나도 너희들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아버지, 각자 살기 힘들잖아. 집값도 비싸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 재산이 탐날 수도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아버지,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거짓이 되면 안 되지.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재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건 나도 기분 좋지 않아.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에 평소에 가끔 안부나 물어봐.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내가 정말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 그게 진짜 효도야. 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재산은 내가 죽고 나서 법대로 3등분해서 가져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마. 네, 아버지. 그리고 서로 경쟁하지 마. 너희들은 형제잖아. 그날 이후로 저희는 정말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해야겠네요. 한 달에 한두 번 안부 전화드리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찾아뵙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지께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진짜 관심 말이에요.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래. 심심하지. 그래도 가끔 외로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가끔씩 찾아뵙게 됐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지난주에도 아버지 댁에 갔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너희들이 예전보다 더 자연스럽구나. 그래요? 그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 저희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며칠 동안 몸살을 앓으셨거든요. 대수야, 몸이 좀 안 좋아. 어디가 아프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바로 달려갔어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걱정돼서요. 형과 미영이도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우리 삼남매가 모두 와서 아버지를 챙겼어요. 이번에는 정말 자연스럽게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약도 받아서 며칠 동안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구나. 뭐가요? 너희들이 나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짜인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병원비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부터 했을 텐데 아버지, 이제야 진짜 내 자식들 같다.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회복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더 놀라웠어요. 사실 재산 분할 얘기는 거짓말이었어. 네, 너희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인지 알고 싶었거든. 만약 너희들이 진짜 효자연이었다면 재산 분할해 줄 생각도 있었어. 그럼 정말로 나눠주실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너희들 반응을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싶었어. 대신 이번 일로 너희들이 달라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이제 됐어. 앞으로만 잘하면 돼.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달라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삼남매가 모여서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 생신이나 기념일 때는 다 같이 여행도 가요. 얼마 전에는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구나. 아버지, 즐거우세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여행에서 아버지가 정말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소홀히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 젊었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희 삼남매 키우시느라 힘들었지.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 어떤 보람이요? 너희들이 잘 자라는 걸 보는 거지. 대학도 다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그때는 돈이 많지 않아서 정말 어려웠어. 너희 어머니랑 둘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 그게 부모 역할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아버지는 손자 손녀들과도 더 가까워지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우리 은수 대단하네. 할아버지, 저도 시험 100점 맞았어요. 어머,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인사시켰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따라요.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할 때는 기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처럼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는 정말 행복해. 저희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야. 서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관계지. 맞아요. 저희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후회해요. 왜 진작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대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되죠. 아내도 이렇게 말해요. 여보, 요즘 아버님과 관계가 정말 좋아 보여. 그러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이상해질 뻔했는데 다행이야.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들이 형제자매로서 서로 돕고 살면 그게 내가 바라는 거야. 네, 아버지. 돈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하거든.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6개월 동안 우리가 아버지한테 한 행동들이 정말 부끄러워요. 매일 전화하고 비싼 선물 사다 드리고 과도하게 관심 보이고 그 모든 게 재산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단단해졌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이 된 거죠. 아버지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버지도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버지가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시험에서 미안했어.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하지만 덕분에 너희들이 달라졌잖아. 정말 그래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시험 같은 거 안 할 거야. 이제 믿으니까. 고마워요, 아버지. 지금도 가끔 그 6개월을 떠올리면 정말 부끄러워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돈으로만 생각했는지.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족은 서로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요. 돈 때문에 갈라질 뻔했지만 결국 더 단단해진 가족이 된 거죠. 이상 김대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